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라인 사태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전 국민적으로 사용되는 메신저 어플이죠. 한국의 IT 대표 기업인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앱입니다. 한국에서 메신저는 카카오톡이 라인보다 먼저 출시되며 한국의 국민 메신저 앱이 되는데요. 후발주자인 라인은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발을 돌리고 빠르게 안착하여 일본의 국민 메신저 앱이 됩니다. 라인이 일본으로 진출한 일화가 있는데요.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이 2011년 오사카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사카에 체제하던 중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통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직원 회의 같은 중요 업무 역시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일본에 상주하고 있는 임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빨리 만들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자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지진으로 유선 통신이 마비되자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6월 라인이 출시되자마자 300일 만에 무려 5천만 명이 가입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한국보다 빨랐던 일본은 어째서 이런 앱을 진작에 만들지 않았나? 저도 일본 IT 업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궁금증을 동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주변 지인들의 생각이니 가볍게 들어주세요. 일본 개발자들이 메신저 앱을 개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가져오는 연동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메신저 앱을 깔면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가 친구 추천이나 등록이 되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개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결국 전화번호부에 접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된 일본산 메신저가 있었으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자마자 평소 연락하던 친구가 보이고 디자인 역시 세련된 라인이 등장하자 일본 국민 메신저가 되었다는 거죠. 당시 일본인들은 라인을 한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산이면 판매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철저히 한국산인 것을 감춰야 했거든요. 일본에 진출한 삼성 갤럭시 역시 한국산이라는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경영 판단으로 삼성 로고를 지우고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라인을 일본산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회사는 한국이지만 앱을 개발한 것이 일본인이라고 말이죠. 일본 언론에서도 라인은 일본의 서비스라고 줄곧 소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산 플랫폼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대만에서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세계적인 성장을 거둔 라인이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라인은 한국 회사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이라 다행이다, 일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먹힌다 같은 애국 콘텐츠와 한국을 욕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험한 서적이 인기를 끌던 2016년부터 라인을 주제로 한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일본 경제 웹진에서 라인을 탐구한 책인 한류 경영 라인, 한국 대기업이 만든 순수 일본산 앱의 진실이라는 책이 출간하게 되는데, 이 책의 내용에는 일본 국민 메신저 앱 라인은 한국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과 라인 개발을 주도한 라인의 아버지 신준호가 이끄는 팀이 만들었으며 일본산으로 착각하게 하는 마케팅에 치밀한 계산이 있었고 라인의 데이터는 한국에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들 역시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들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었죠. 해당 내용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2018년 이런 음모론이 만들어지며 일본 인터넷상에 큰 화제가 됩니다. 음모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번에 라인이 업데이트되면서 만들어진 토크룸 정보를 활성화시키면 라인의 대화, 사진, 영상이 모두 한국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글은 트위터에서만 9,300건이 리트윗되면서 한국산 라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상에 이런 음모론이 화제가 되면서 라인에서는 부랴부랴 대화 내용, 사진, 영상, 통화 내용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일은 일절 없다고 공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일본인들에게 라인은 한국산이고 관련 데이터는 한국으로 간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인을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일본 정치권에서도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라인은 대체 어느 나라 거냐고 말이죠. 네이버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2021년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게 됩니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경영을 통합하고 A홀딩스라는 회사를 출범시킵니다. 회사의 지분 50%를 네이버가, 나머지 50%는 소프트뱅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라인은 야후와 합병하여 라인 야후가 탄생합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퍼지고 있는 도시 전설을 잠재우기 위해 라인의 지분 50%를 소프트뱅크에 넘겨준 모양이 되었죠. 라인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러한 초강수를 둔 라인이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일본 정부의 아날로그 방식 대처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도되며 비웃음거리가 되자 일본은 2021년 디지털청을 출범시키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도노타로가 디지털청의 장관이 됩니다. 디지털청은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와 라인을 이용했는데요. 관공서에서 라인을 이용해 시민들이 세금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로 인한 이슈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 정부가 들여다보고 라인은 한국의 국정원이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도시 전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이 쌓이며 실제로 라인을 믿지 못하는 일본의 몇몇 기업들은 라인을 금지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2023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소프트뱅크의 독자적인 AI 개발을 위해 53억엔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네이버 서버가 해킹을 당하며 일본 라인 유저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고 2024년 3월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1차 행정 지도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안 문제와 더불어 네이버가 라인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네이버 야후 측은 라인의 서버를 네이버와 분리하고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를 일본 회사에 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 했지만 일본 총무성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며 2차 행정 지도를 하게 됩니다. 네이버의 지분을 축소하고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분리라는 내용이었죠.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라면 보안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지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지만 이번 유출 사건으로 라인에 대한 도시전설이 실제였다는 여론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라인을 완전히 일본의 것으로 하려는 의도에서였죠. 2024년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종호가 라인 야후 이사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소프트뱅크 AI 개발 지원금을 대폭 늘려 최대 421억엔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 개발에는 그동안 축적해놓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오랜 기간 축적한 플랫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3년간 일본의 국민 메신저 앱으로 성장한 라인은 1억 명에 해당하는 일본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망해가던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르노에서 닛산의 지분 일부를 사들인 뒤 본 회장을 취임시켜 닛산 자동차가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곤 회장이 일본 검찰의 비리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일본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일본인이 차지했죠. 해외로 도망간 카를로스 곤은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가 일하는 외국인들은 당장 일본을 도망치라고 말이죠. 카를로스 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닛산 자동차의 경우 프랑스 정부가 개입하면서 일본 정부와 검찰이 움직였잖아요. 이번 라인 사태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그에 반응해서 일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라인 사태에 관련해서 일본의 현재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관련 뉴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그만뒀으면 좋겠다. 최악 라인 이외에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세무서의 예약같이 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쓰레기 같다. 빨리 일본에서 배제해줬으면 좋겠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자유지만 기업이나 국정에 관여된 사람들이 이래서 사용하는 건 그만두었으면 한다. 라인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건 정말 이상하다. 라인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틱톡 규제처럼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틱톡 대책처럼 일본 정부는 금지하면 그만이다. 틱톡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과 중국은 적대 국가잖아요. 한국과 일본은 적대 국가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한국인이 직접 쓰신 글도 있네요. 댓글들 상태가 이해가 안 된다. 소니 PS 이용자 1000만 단위 정보 유출은 몇 억엔 단위로 벌금으로 퉁치더니 실제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온라인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1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5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무려 7,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었죠. 신용카드 정보 같은 결제 정보까지 유출이 되었거든요. 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중요한 정보는 유출이 안 되었다고 해요. 이 뉴스에는 한국인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일본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않는 라인은 영업정지시키면 된다. 원래부터 라인은 문제가 있다고 인터넷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론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반대로 이용하라는 보도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 사용하는 모습이다. 이제 와서 처분하는 건 장난의 정도가 지나치다. 뭐 라인도 틱톡도 사용하지 말자. 뭐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네요. 금지다 금지. 이렇게 일본의 반응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라인 사태는 어떤 국면을 맞이할까요? 함께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